얘를 푸는 첫 번째 방법은 이런 거야. 화면이 안 첫 번째 방법은요.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얘는 크거나 같다야.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저 케이스는 이거나 아니면 얘가 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예요. 그렇죠? 두 가지의 상황을 다 더해주면 돼요. 아래에 있는 경우는 몇 개의 숫자 중에서 1부터 8까지 8개의 숫자 중에서 몇 개를 고르면 되죠? 4개를 고르면 되니까 8C4개가 되고요. 아래에 있는 i는 F1, F2, 3, F4 몇 개만 구하면 되죠? 3개만 구하면 되니까 2개를 더해서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해되니? 근데 이것을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대요. 8C4 더하기 8C3은 배웠던 것 같은데 NCR은 N-1C R-1 N-1C의 R 그래서 8C3 더하기 8C4는 누구랑 똑같냐면 9C4하고 똑같습니다. 9C4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냐? 그냥 결과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된대요. 숫자는 지금 1부터 8까지의 숫자 중에서 4개를 고르는 건데 등호가 있으면 등호를 없애는 대신에 여기에다가 숫자를 하나 더 넣어주면은 경우수가 똑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몇 개 중에서 9개 중에서 몇 개? 4개를 고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등호가 있는 것만큼 숫자를 하나 추가시켜주면 돼요. 이유는 내가 여기 F3에다가 어떤 F3이 나오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를 추가해주고 F4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를 추가해주면은요 숫자가 겹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고른 숫자 함수값이 F1은 2, F2는 3, F3도 3, F4는 7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가운데가 같아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가운데에 있는 숫자에서 F3에다가 F3 뒤에 있는 숫자까지 전부 다 해서 얼마씩 더해줘 버려? 1씩 더해줘 버리면 2, 3, 4, 8이 되고 2, 3, 4, 8은 어느 곳도 이제 겹치지 않게 숫자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같을 수 있는데 2를 더해줘 버리면 여기다 2를 더해줘 버리면 절대로 같은 숫자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 1부터 8까지 해서 하나를 더 추가해서 그 중에 4개를 고르면 된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쓰면 선생님 오늘 네 별로 좋지 않네요. 맨날 안 좋네 나는. 차분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는데 x의 원소가 1, 2, 3, 4이고 y의 원소가 1, 2, 3, 4, 5, 6 정도라고 하고 첫 번째 f의 1, f의 2, f의 3, f의 4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몇 개 중에 6개 중에 4개를 고르는 6C4가지 이거 기억하고 있죠? 여기에 등호가 하나가 추가가 된다 합시다. 이것이거나 이것이면 등호가 하나가 추가됐으면 여기에 있는 숫자 6개 중에 여기에서 하나를 더 추가시킨 7개 중에 몇 개? 4개를 고르는 방법과 똑같고 오케이? 아래도 마찬가지 등호가 하나 추가됐으면 숫자를 하나 추가하는 거랑 똑같아요. 숫자 하나 추가 그러니까 등호가 2개 추가되면 숫자 몇 개 추가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겠니? 2개 추가하면 돼요. 등호가 2개면 숫자를 2개 추가하면 되세요. 8시 몇 가지? 4가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치에 관계없습니다. 어떤 위치든지 관계없이 등호의 개수만큼 숫자를 하나씩 늘리면 되는데 그 이유는 순서상 이론이라 그래서 네 같은 게 안 생기게
등호가 안 생기게 등호가 있는 곳에다가 다 일식을 더해줘 버리면 등호가 생기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되나요? 그러면은 네. 43번은요. 벌써 시간이 꽤 흐른 것 같습니다. 선생님 2000 이게 한 10년 초반 정도, 2010년대 초반 정도에 나온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참 열심히 공부하던 때네요. 그냥 풀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방법을 완전히 온전하게 익히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게. 자, 어떤 상태 하고 힘들지. 이거는 지금 이런 상태예요. x가 1이 있어요. 그리고 x가 2일 때가 있을 거고 3일 때가 있을 거고 4일 때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은 일단 F1은 무조건 2예요. FP는 무조건 7이에요. 그리고 X가 P보다 작거나 이쪽 영역 Q보다 크면 이쪽 영역에서는 FX보다 FX 플러스 1 그 다음 함수값이 더 커야 돼요. 더 커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증가함수라는 뜻이에요. 이 사이에 있을 때는 뭐가 돼야 돼요? 감소함수가 돼야 돼요. FP보다 F의 P 플러스 1이 더 작아야 되니까 이 사이에서는 감소가 돼요. 이 아이는 전체적으로 그래프로 만약에 표현한다면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 1부터 8까지의 숫자인데 몇 개의 숫자들은 보통 많이 그대로 적혀져 있는데요. 그 중에 누구냐면 누군가는 함수값이 가장 작은 숫자인 1이 돼야 될 거고 누군가는 함수값이 가장 큰 8이 돼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건 이미 정해졌습니다. 주인이. 이 사이에는 어차피 함수값이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몇 개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3과 6 사이의 숫자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가장 작은 숫자 1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반드시 Q에서 나와야 돼. 이게 확정인 상태라는 거지. 이 함수값은 Q에서 반드시 1이 나와야 돼. 여기가 아니면 1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가장 큰 함수값 8은 어디서 나와야 돼? 이제 Q에서 8이 나와야 돼. 8에서 8이 나와야 돼. 왜냐 이 1과 8은 여기가 아니면 등장할 수가 없거든요. PQ 처음에 이 문제가 기출문제로 나왔을 때 선생님들은 이렇게 풀었어요. P가 2이고 Q가 3일 때 P가 2이고 Q가 4일 때 P가 3이고 Q가 다 나눠서 풀었어. 다 나눠서.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나머지 숫자들을 정해주면 됩니다. 위치를. 자, 이 상태로 필요 없고 나머지 숫자가 누가 남아있냐면 3, 4, 5, 6이 남아있는데요. 그냥 3한테 너 이쪽 그룹에 들어갈래? 이쪽 그룹에 들어갈래? 이쪽 그룹에 들어갈래? 선택하게 만들어요. 여기 들어간다 쳐. 4 어디로 갈래? 저도 여기요. 5는요? 전 여기가 좋은데요. 6은요? 전 여기요. 라고 만약에 선택을 한 상황이 있다라면은 여기에 같이 들어간 숫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숫자들은 그냥 순서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순서대로. 네가 F2인 값이고 너가 F3인 거고 너는 F4고 너는 F5고 너는 F6이고 너는 F7이고 너는 F8이다가 저절로 결정이 돼요. 숫자를 배열하는 것과 동시에 여기에 3, 4를 내가 넣고 여기에 6을 넣고 여기에 5를 넣은 것과 동시에 P, Q를 비롯한 모든 함수값이 다
저절로 정해져요. 3, 4를 넣으면 이해돼요? F1, F2, F3, F4, F5, F6, F7, F8 배열함과 동시에 다른 방식으로 배열해보세요 선생님. 그러죠? 이렇게 해볼까요 내가? 이렇게 배열하면 F1, F2, F3, F4, F5가 아니겠네요. 얘 뒤집어지겠다. F1, F2, F3, F4, F5, F6, F7, F8 배열함과 동시에 P, Q를 비롯한 모든 함수값이 모두 다 결정이 되니까 얘는 이렇게 일단 반드시 나와야 되는 1과 8의 위치를 찾은 뒤에 여기 있는 6, 3, 4, 5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 이쪽 그룹에 들어갈래? 이쪽 그룹에 들어갈래? 이쪽 그룹에 들어갈래?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씩 나오니까 3가지씩 나오니까 얘는 3의 4제곱해서 81개의 함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네. 옛날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죠. 아주 예전에 10년이 한참 지난 뒤에 전에 그때는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경우의 수가 그런 류의 문제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잘 분류하고 잘 세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로만 나옵니다. 되었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 보시죠. 42번 함수 문제 항상 어렵습니다. 항상 어려워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대응표로 정리해주면 되는데 1, 2, 3, 4, 5, 6, 7, 8, 9, 10 G에서 F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F와 G의 개수를 구하시오. 1대1 대응이 되려면요. 일단은 여러분 F가 1대1 대응이 되어야 됩니다. F가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다면 1대입하면은 2대입하면은 4, 3대입 오니까 아무리 화살표가 많이 가도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F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맞아요? 아, 그래요. 일단은 F가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F의 개수를 결정하자. F의 개수를 결정하자. F의 개수. F의 개수는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개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G는 이것만 잘 가면 되는 거지. 4하고 5하고 6만 잘 엇갈려서 1대1 대응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이게 4, 5, 6이 1대1 대응이 안 되면 안 돼. 4, 5, 6이 1대1 대응이 돼야 돼. 맞지? 만약에 4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1은 8, 2도 8, 3도 10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4, 5, 6이 1대1 대응이 되게 경우의 수를 따지면 되는데 이게 몇 가지야? 3 곱하기 2 곱하기 얼마? 1가지. G의 개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가지인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G에서 누구의 함수값을 결정해 줘야 돼? 7의 함수값을 결정해 줘야 되니까 7은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인 거죠. 어디를 가도 상관없으니까 7까지 함수값을 잊지 말고 정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FG를 각각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2를 곱해줘야 되고 이거는 4패 곱하기 4패 이 무엇이 이상하지? 7을 응? 7을 3가지가 4가지가 아, 땡큐. 네, 7이 결정되는 게 3가지. 네, 곱하기 3이 되겠죠.
네, 계산하시면 되겠네. 24 곱하기 6 곱하기 3 얼마 하게? 5번. 땡큐. 오케이. 44번처럼 조건이 두 개가 나왔을 때에는 항상 이거 명심해. 너무 잘 나와. 조건 두 개 나오는 것도. 그치? 이 조건 두 개 중에 한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사건을 쭉 분류해야 돼. 어떤 조건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게 좋나요? 가급적이면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적은 것. 분류를 하고 나서 카운트하기 쉬운 것.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거는 경험이다. 경험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자리는 홀수이다. 짝수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선생님은 가 가지고 정리를 좀 할게요. 세 번째 1, 2, 3 4, 5, 6, 7 여기는 반드시 홀수가 와야 된답니다. 짝수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떤 구체적인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짝수, 홀수에 대한 그룹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나는 짝수를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방법을 다 찾아볼 거예요. 짝수를 동그라미라고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총 몇 개 있니? 3개 있어. 그걸 다 찾을 거야. 하나, 둘, 셋. 이웃하지 않게요. 짝수가 하나가 여기 있으면 또 다른 짝수는 여기 있을 수 있어. 여기 있을 때에는 하나, 둘. 되니? 한 칸 밀어. 여기 있으면 하나.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짝수가 맨 앞에 있을 때에는 총 몇 가지 경우의 수? 3가지. 난 다 3개 이렇게. 짝수가 두 번째 있으면 얘는 여기. 얘는 하나, 둘. 얘가 한 칸 더 뒤로 오면 하나. 저기 있을 때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 3가지 경우의 수. 짝수가 여기 있어요. 불가능. 그쵸? 그래서 가능하지 않아. 그러면 이미 짝수의 위치가 결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의 짝수와 홀수의 위치를 결정하는 게 3 곱하기 3가지인데 결정됐으면 짝수 3개를 여기다 적당히 배열하면 되고 0도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마음껏 홀수 4개를 마음껏 배열하면 되니까 400 이렇게요. 이해가 되시나요? 선생님, 저는 짝수끼리 이웃한다를 먼저 했는데요. 이웃하지 않는다를 먼저 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한번 뭐가 더 편할지도 생각해 봅시다. 직접 찾아야 할 쌤 같은 경우 이렇게 짝수끼리 이웃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지? 홀수끼리 먼저 나열을 했지. 홀수는 세모라고 할까? 짝수는 여전히 동그라미. 홀수끼리 먼저 나열하고 홀수 나열하고 짝수를 나열해야 돼. 세 번째 누가 이제 짝수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돼. 짝수가 4개야? 바뀌었잖니. 그랬구나. 던져. 홀수 4개. 짝수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짝수들은 이 사이사이에 집어넣을 거야. 근데 반드시 세 번째는 뭐가 와야 돼? 홀수가 와야 되니까. 짝수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이 앞으로 연속 2개를 못 넣으니까 이 친구는 세 번째 홀수가 될 수 없거든요. 얘가 세 번째 홀수가 되려면 앞에 짝수 2개 들어가야 되니까 안 돼. 이 친구는 세 번째 홀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얘가 세 번째 홀수라면 짝수는 여기 있을 때 여기 2군데 중에 3군데 중에 2군데를 골라서 들어가는 거. 경우의 수가 3가지. 짝수가 여기 있을 때 이 3군데 중에 2군데를 골라 들어가야 되니까 몇 가지라고? 3가지. 짝수가 여기 있으면 마찬가지로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를 골라 들어가야 되니까 세 가지. 이해되니? 짝수가 만약에 1로 들어가면 될 수가 없네요. 세 번째가 홀수가 안 되니까. 짝수가 1로 들어가면 될 수가 없네요. 안 들어가지니까. 그래서 얘도 세 가지다. 이게 세 가지 곱하기 3팩 곱하기 4팩 이렇게 나오는데 뭐가 더 낫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나도 첫 번째가 좀 더 낫거든요. 두 번째는 좀 불편해요. 순서를 생각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불편한 이유가 짝수를 배치하면서 홀수가 세 번째 짜리인 것까지 계속해서 막 생각하면서 가야 되니까 좀 더 불편하죠. 그런 것들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감을 잡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어요? 경우의 수는 거의 대부분 문제 스타일이 4번 같은 스타일이야. 우리가 따져야 될 조건이 2개 이상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봐봐요. 선생님 문제 푸는 방법들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우의 수는 문제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줘 봐야 별로 의미 없어. 기본적인 유형들 아니면 뭐 이웃하는 문제, 이웃하지 않는 문제, 뭐 교대를 않는 문제, 이런 기본적인 유형이 아니면 내가 하나하나 짚어주는 게 의미가 크게 없어요. 너무나 포괄적이라서. 문제를 생각하는 방식들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고 그거를 배워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방금 한 번 또 설명해. 이게 중요하니까. 두 가지 조건이 나왔을 때 하나의 조건을 고정을 시켜놓고 나머지의 조건을 분류를 시켜가지고 경우의 수 푸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집합의 개념을 이용해도 돼요. 만약에 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이만큼이 있어. 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이만큼이 있어. 됐니? 여기서는 가하고 나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찾는 방법을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거지. 이 문제에서는 적당하지 않지만 가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다 구해. 나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다 구해. 가 조건을 만족하는데 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도 구해. 가 조건 만족하지 않고 나 조건 만족하는 걸 구해. 아니면은 이것을 6건을 생각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게 경우의 수를 많이 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몇몇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거 하나 구하는 것보다 밖에 거 3개 구해서 빼는 게 훨씬 더 빠를 때가 많아요. 알겠니? 이런 집합의 관계들을 이용해서 2개의 사건들을 내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니? 근데 그 2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문제가 안 됐나 보죠? 자, 53번 11의 배수를 판단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11의 배수는 5, 4, 3, 2, 1, 0, 7, 8, 1 있을 때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해서 그 숫자가 11의 배수이면 11의 배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짝수번째 숫자끼리 다 더하고 홀수번째 숫자끼리 다 더해요. 그래서 그 두 숫자 차이가 11의 배수이면 11의 배수예요. 오케이? 그걸 알려주고 있고요. 6개의 숫자를 나열해가지고 6자리의 자연수를 만드는데 11의 배수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 숫자가 짝수번째랑 홀수번째랑 잘 나눠져야 돼요. 그러니까 짝수번째 3개, 홀수번째 3개가 있을 텐데 이게 잘 나눠져서 이들의 숫자의 차이가 11의 배수 또는 0이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전체 수의 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 수의 합은 9, 9, 9. 전체 몇 개 있어? 27개 있어. 27개, 전체 합이 27이니까 양쪽이 똑같이 분할을 될 수가 없죠. 홀수니까. 만약에 전체 수의 합이 26이라면 13, 13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13, 13이 됐으면 여기 14, 합쳐서 13, 합쳐 13이니까 지그재그로 넣으면 11의 배수 된다고 이렇게. 근데 얘는 홀수니까 양쪽이 똑같이 나눌 수가 없지. 그럼 반드시 차이가 11 또는 22 차이가 나게끔 배열해야 돼. 22 차이가 나려면은 뭐 안 되겠네. 딱 봐도. 차이가 22가 나려면 얼마가 돼야 되니? 안 되는 거 먼저 하자. 3하고 20 2가 아니라 3하고 23은 안 되고 2하고 25도 안 되고 어쨌든 그 숫자를 만들 수가 없네.
차이가 11인 숫자를 만들어야 돼요. 27을 차이가 11이 되게 쪼개면 다시 차이가 11이 되게 만들면 얼마냐면 19, 8 그러네요. 8하고 19로 분류해야 돼요. 맞아요? 작은 숫자부터 생각하는 게 좋겠네요. 합이 8이 되게 만드는 숫자의 조합은 한 개밖에 안 보입니다. 가장 작은 숫자들끼리 있어야 되는 1, 3, 4. 여기는 얼마? 5, 6, 8. 그렇다면 이걸 이제 남자, 여자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교대로 앉아야 되니까. 짝수번째, 홀수번째, 짝수번째, 홀수번째, 짝수번째, 홀수번째 앉아야 되니까. 남자, 여자로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니? 1, 3, 4를 U 쪽에다가 집어넣고 5, 6, 8을 바에다가 집어넣는 방법을 생각을 하면 3패 곱하기 얼마? 3패. 앞뒤가 바뀌어도 상관없죠? 교대로 앉는 거는 그냥 똑같아. 남자 셋, 여자 셋이 교대로 앉는 거니까 남자 뭐가 먼저 앉든지 여자가 먼저 앉든지 똑같으니까 3패 곱하기 300하고 곱하기 2를 해줘야겠네요. 이해하시겠어요? 11의 배수입니다. 네, 55번.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 서로 다른 4개를 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했다. B가 K인 순서쌍을 원소라는 집합을 AK라고 하자. 이것도 기출. 얘도 기출이야. 근데 오래전 기출이라서 진짜 옛날 분위기 스타일. 이런 게 정말 옛날 스타일의 문제지. 그러면 내신에서는 여전히 그런 옛날 스타일, 아주 오래된 형태의 문제들도 많이 낸다. 이게 어떤 상태냐면요. 아무 숫자나 4개 골라볼래요? 필성이가 뭐라고? 2, 5, 7, 9, 5 이렇게 골랐어요. 필성이가. 자, 골랐을 때 여기에서 두 번째 숫자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숫자가 지금 얼마예요? 5네요. 5. 오케이? 두 번째 숫자가 5인 원소들을 싹 모았어. 엄청 많겠지. 뭐가 있겠니 또? 1, 5, 6, 7도 있을 거고 1, 5, 6, 8도 있을 거고 1, 5, 6, 9도 있을 거고 1, 5, 7, 8도 있을 거고 1, 5, 7, 9도 있을 거고 1, 5, 8, 9도 있을 거고 1 다 했네 이제. 1 다 했으면 집에 가야지. 2, 5, 6, 8, 7, 6, 7 있을 것이고 2, 5, 6, 8 2, 5, 6, 9 2, 5, 7 일단 한번 해보는 겁니다. 2, 5, 7, 9 2, 5, 8, 9 그 다음 또 뭐 있니? 3, 5도 있네. 이야 엄청 많구만. 근데 쓰다가 보니 하니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오는데 5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서는 5보다 작은 숫자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고 뒤에는 5보다 큰 숫자 2개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해되었니? 그걸로 AK의 개수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무슨 말? 이런 말이야. 봐봐. 1, 2, 3, 4, 5, 6, 7, 8, 9, 10, 10개가 있는데 만약에 K가 얼마라면? K가 1이면 어떡하니? K가 1인 것은 불가능. 그냥 두 번째 숫자가 돼야 되니까. K가 2이면은 여기를 두 번째 숫자가 2라는 뜻이니까 앞에서 1개, 뒤에서 몇 개? 2개. 맞지? 그러니까 K가 2일 때 A2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되냐면 앞에 2보다 작은 숫자에서 1개를 골라주고 2보다 큰 숫자 8개 중에서 몇 개? 2개를 골라야 되고 이렇게. 이해돼? 뭔 말인지 알겠니? 만약에 K가 얼마이면 뚜루루 3이면 여기에서 하나 고르고 뒤에서 몇 개 골라야 돼? 2개 고르는 것만큼 나올 테니까 A3는 2C1 7C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A4는요
이해가 되면 바로 나옵니다. 3C1 6C2 이렇게 되겠네요. 써볼까요? A5 몇 개 안 됩니다. 이게 4C1 5C2 A6은요 5C1 4C2 A7은요 6C1 3C A8은 7C1 2C A9는 없어. A9가 몇 개? 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걸 다 더하면 여기 있는 걸 다 더하는 게 여기 있는 모든 케이스는 뭐냐면 그냥 여기에는 10개 중에서 4개를 고르는 모든 케이스를 분류하고 있는 거지. 두 번째 숫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면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다 더하면 결국에는 그냥 10개 중에 4개 고르는 거야. 10개 중에 4개 고르는 것을 두 번째 숫자를 기준으로 분류한 거야. 야, 10개 중에 4번 고르는 숫자를 다 하고 왔어. 야, 두 번째 숫자가 1인 거. 그런 애 없는데요. 두 번째 숫자가 2인 거. 여기. 3인 거. 저요. 4인 거. 5인 거. 6인 거. 7인 거. 8인 거. 나올 수 있는 것을 다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디귿번의 지문이 바로 그거예요. NA1 빵이죠 빵. NA10 빵입니다. NA9도 빵이에요.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것들은 두 번째 숫자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10일 때, 9일 때, 10일 때까지니까 결국에는 모든 경우다. 모든 경우. 그러므로 10C4이다. 네. 니은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건은 지금 분류되고 있습니다. 절대 겹치는 게 없습니다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겹치는 게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자리가 무조건 다르니까. 그러니까 분류되고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집합들은 절대 겹치는 게 없습니다. 분류되고 있어요. 그래서 니은도 참이 이해되시나요? 기억은 뭐 계산해 봐야겠지. A5 어디 있어? 4 곱하기 10 맞네요. 기억.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게 되겠네요. 자, 이런 식의 아이디어는 모의고사에서 주로 나왔었습니다. 오케이. 잠깐. 16강전을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같은 날에 하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야, 그럼 잠을 자지 말라는 거야? 같은 나라면 일본이 12시하고 우리나라가 4시 할 텐데. 자, 여러분. 이제 시험 봐야 되니까. 4시 어떡하지? 56번이네요. A에서 A로의 함수 F 중에서 X가 A의 원소이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역시 아주 뭐 빈번하게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얘는 이런 거야. 두 번을 갔는데 F랑 똑같다. 이게 언제 이렇게 되냐면요. 일단 첫 번째, 만약에 FA가 A이면 이런 원소들이 있다 칩시다. 어떤 원소인지 모르는데 만약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가는 원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 만족합니까? 만족하죠, 그렇죠? 뭐 안 해봐도 이게 좌변. FA가 A였으니까 방금. FA는 A니까 A. 우변. FA는 얼마? A. 그러니까 식이 성립합니다. 이건 뭐 해보지 않아도 이렇게 있는 원소는 괜찮아요. 두 번째, 항상 따져봐야 돼. FA가 B야. A랑 B랑 달라. 이게 자기 자신한테 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경우 좌변 F의 A는 FA가 얼마니까? B가 FB가 되고 끝. FB가 얼마인지 몰라요.
우변은요? 우변은 A 대입했으니까 FA. 그러니까 뭐가 되므로? B. 좌변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B가 FB가 돼야 돼. FB가 B가 돼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FA가 어떤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값으로 간다면 그 친구는 자기 자신한테 가야 돼.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 만약에 A 값이 자기 자신이 아닌 숫자한테 가잖아요. 그럼 그 숫자는 무조건 자기 자신한테 가야 돼. 뭔 말이냐면 얘가 자기한테 안 가, 3한테 가. 되니? 반드시 선택받은 이 3은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 3한테 가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야 같아진대. 그래야 F1은 FF1은 3이 되고 F1도 3이 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나 너는 앞으로 갈 거잖아. 나 너한테 붙을래. 다른 아이가 붙어도 돼. 나도 너한테 붙을래. 나도 너한테 붙을래. 괜찮아.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가 최소한 하나는 자기 자신한테 가는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케이스를 나누면 돼. 첫 번째, FA가 A인 게 딱 한 개밖에 없다고 합시다. 1, 2, 3, 4 1, 2, 3, 4 한 개밖에 없어. 그게 누군지 먼저 결정해야 될 테니까 A가 될 I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니? 4가지. 나머지는 선택권이 없어. 전부 다 1 따라가야 돼. 1이 자기한테 가고 있으니까. 내 말 알겠니 이거? 이게 만약에 2개면 이게 2개면 누가 자기 자신한테 갈지 결정을 해야겠지. 자기 자신한테 갈 거 결정하는 게 4시2개. 그 다음 나머지들은 그 둘 중에 하나한테 아무한테나 빌붙으면 돼. 2가지 2가지. 그래서 24개. 자기 자신한테 가는 게 3개라면 4개 중에 3개를 골라서 자기 자신한테 가는 게 결정해 줘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3한테 가건 2한테 가건 1한테 가건 관계없으니까 곱하기 3. 자기 자신한테 가는 게 4개라면은 이거 항등함수니까 몇 개? 1개.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해주면 된다. 36 41개. 알겠니? FA가 FX가 되는 이걸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갈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나눠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뭐 함수 단원에서도 잘 출제가 되는 개념이니까 꼭 숙지를 하셔야겠죠. 됐어요?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62번? 아 52번. 네. 자 52번은 그렇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어떤 하나의 공식을 의미로 이해시키는 건데요. 이걸 하기 전에 전 단계의 개념을 좀만 더 하고 갈게요. 좀 더 시험에 잘 나오는 개념이니까 그것부터 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이것의 의미를 이해해 보자는 거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하게도 조합입니다. 순열이 아니에요. NCR은 N-C에 R-1 N-C에 R 이렇게 돼요. 얘의 의미 혹시 기억납니까? 어떤 특정한 한 명을 기준으로 놓고 걔가 뽑혔을 때, 뽑히지 않았을 때 이거 기억납니까? 설명 안 해도 됩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억지로 문제를 꼬면 어떻게 되냐면 한 명이 아니라 2명으로 만들면 돼요.
어떤 특정한 두 명.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요. NCR은 이것도 쪼갤 수 있지 않니? 이거 방금처럼 또 쪼갤 수 있어. 이거 또 쪼개봐. 저거 쪼개면 N-2 C에 R-2 헷갈려. 조심해. N-2 C에 R-2 이것도 또 쪼개봐. 이거 쪼개면 N-2 C에 R-1 N-C에 R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둘 다 방금과 같은 방식으로 쪼개버리면 얘가 두 개가 되고 얘가 이렇게 돼요. 쟤를 쪼개면요. 이것도 공식이 있어요. 저 위에 있는 거 두 개 쪼개면 이것도 쪼개면 또 나와. 그냥 1, 3, 3, 1 개수가 나오는데 얘 의미도 억지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는 두 명입니다. 근데 같은 명수로 쪼개지면 벡토리얼로 안 나오는데. 같은 명수? 응? 같은 명수로 쪼갠다는 게 뭘까요? 이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그거 그냥 두 개 어떤 하나의 집단을 두 집단으로 쪼개가지고 그거 말하는 거 맞나? 그것도 한번. 오케이. 자, 얘는 이거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오해를. 이거 의미 알아요? A가 포함됐을 때 포함되지 않았을 때 뽑는 방법. 밑에는 이제 알렉스하고 밥 두 명이에요. 두 명. 알렉스하고 밥을 포함한 n명이 있습니다. n명. 문자 n명으로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나머지 두 명을 빼니까 몇 명이 돼? n-2명이 돼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알렉스하고 밥이 모두 다 뽑힌 상황이에요. 모두 다 뽑혔으니까 n-2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야 됩니까? r-2명을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은 알렉스는 뽑히고 밥은 뽑히지 않는 케이스 또는 알렉스는 뽑히지 않고 밥은 뽑히는 케이스. 그 케이스가 바로 뭐냐면 나머지 n-2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야 됩니까? 이제 r-1명을 뽑아야 됩니다. 그게 똑같은 게 두 개 있죠. 그게 뭐예요 지금? 이거 두 개예요. 마지막 케이스는 뭐겠니? 알렉스하고 밥이 모두 다 뽑히지 않은 케이스예요. 됐니? 모두 다 뽑히지 않았으니까 뭐야? 알렉스하고 밥은 못 쓰겠는데? 그 n-2명 중에 r명 다 뽑죠? 네, 그게 바로 요겁니다. 이제 이렇게. 당연히 두 명으로 쪼갰으면 세 명도 할 수 있겠지. 세 명까지는 내가 문제를 본 적도 없어. 아예. 어떤 문제집이든 간에 세 명까지는 그냥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니까 개념 생각할 필요는 없고 두 명까지는 가끔 이렇게 문제집에서 나온 경우를 본 적은 있습니다만 시험에서 본 적은 없다. 한 명까지만 잘하셔도 충분하긴 하지만 이해의 폭을 넓히는 좋다. 근데 52번은 지금 조합이 아니라 순열이거든요. 순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열로 얘는 실제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공식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특정한 한 명이 뽑혀 있는 상태에서 나열하는 거, 뽑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열하는 거. 특정한 한 명이 뽑히지 않은 상태에서 뽑힌 상태에서 먼저 뽑힌 상태에서 나열을 해요. R-1 하고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을 수 있어. 곱하기 R이 되겠네. 그 다음에 뽑혔다라면 n-1 그 사람이 아까 나 뽑히지 않은 거라 했지. 뽑힌 거라 그랬지. 뽑히지 않았어. 뽑히지 않았으면 n-1 중에 R명을 뽑아서 나열하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표현돼요. 얘를 증명할 때는 팩토리얼을 증명해야 되고요. 이제 오케이? 얘는 이렇게 되는데 얘가 어떤 개념이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알렉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n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R명을 뽑아서 나열을 할 건데 그 중에는 알렉스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고요. 알렉스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그냥 n-1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R명을 뽑아서 나열하면 돼요. 맞아요. 근데 그 팀에 거기 그룹에 알렉스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알렉스를 빼고 나서 알렉스를 빼고 n-1명 중에서 R-1명을 나열해요. 알렉스 빼고 일단 나열해. 알렉스가 좀 늦게 온대. 예를 들어볼게. 1, 2, 3, 4, 5가 있는데 6명이 있는데 7번이 좀 늦었어요. 손흥민이거든. 자, 늦었어. 뺄 수가 없잖아, 선발에서. 너는 무조건 내가 넣을 거야. 그런데 내가 다 해서 4명을 뽑아서 줄을 세울 거거든. 4명을 세울러 줄 세울 거니까 일단 손흥민 넣는다고 하니까 여기 3명, 여기 3명 뽑아가지고 줄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줄 세웠어. 2번, 4번, 5번 줄 세웠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6명 중에 3명 줄 세우고 난 다음에 감독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세워왔네요. 자네 원하는 데 들어가서 이렇게 줄 세우면 돼. 원하는 데 들어가면 돼. 세워놓고. 빈틈이 몇 개 생기냐면 하나, 둘, 셋, 4개야. 이게 숫자가 3개 있으면 빈틈은 하나가 더 생기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의미는 이제 이거야. n-1명 중에서 일단은 손흥민 빼고 r-1명을 뽑아서 세워. 저렇게 r-1명 세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알렉스가 와서 사이 어디 들어갈지 결정하는가. 이 사이는 총 몇 개 있어? R개 있어. R개. 그게 곱하기 R. 이거 A의 위치 결정하는 거. R-1명 위치.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2명이라면 좀 더 복잡하겠죠? 그게 여러분 나와있는 52번입니다. 2명일 때 50명이야. 오케이? 자, 설명해 줄게 이제. 괜찮아요. 간단하거든요. 그냥 논리적으로 하나씩 생각하면 됩니다. 황희찬 너무 좋죠. 어저께 정말 선생님이 근데 그 어저께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아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 진심으로. 그냥 너무 간절함이 보였고 투지가 눈에 보였거든요. 포르투갈은 그게 전혀 보이지 않았고 호날두는 여전히 끝까지 개인 플레이하고 있고 세 경기 했잖아요. 첫 번째 경기에서 소름 돋았던 장면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강인이 교체 준비하려고 몸 풀고 있을 때 개소름이었어. 드디어 나오는구나 하면서 약간 이강인 나올 때 와 약간 오 멋있다. 뭔가 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확 들면서 되게 좋았어요. 두 번째 경기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었죠. 이강인이 이제 좀 더 빨리 나왔어요. 후반전 시작하고 얼마 있다가 역시 나오고 나니까 기대치가 확 올라갔어. 근데 세 번째 경기는 이강인 선배로 나올 거라고 난 너무 그런 예측들을 내가 다 써놔야지. 선배로 나올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교체를 딱 하면서 분위기 확 바꿀 만한 사람이 도저히 없는 거야. 아빠,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아빠 이번에는 그럼 누가 나와서 분위기 바꿔줘?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그러고 보니까 한 명도 없는데. 이미 나머지 썽썽한 사람들 이제 다 아파가지고 죽어가고 있고 썽썽한 사람 중에 분위기 바꿀 만한 임팩트 있는 사람이 있나? 없는 거야. 진짜 머릿속에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갑자기 황희찬이가 거기 서 있는데 난 거기서 딱 그 만화에 한 장면 나왔어. 두둥. 난 그거 딱 하나 그 장면 딱 떠오르더라고. 두둥. 와 그래 너는 되지. 네가 빠르게 휘저어 다니면 되지 하고 그런 사람으로 소름이 돋았네요. 첫 골 때에는 소름 별로 안 돋았고 두 번째 골 때 진짜 미쳤고요 정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나하고 우루과이 경기 보다가 심장 쫄려 죽는 줄 알고 진짜 남의 경기 보는데 이렇게 심장이 쫄리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여튼 재밌게 봤습니다. 자, 여튼
네, 이거 하다 그랬구나. 자, N명 중에 R명을 뽑을 건데, 자, 손흥민하고 황희찬은 반드시 뽑을 거고요. 나머지 몇 명이 남아있냐면 이제 몇 명이 남아있습니까? N-2명이 남아있고, 이 중에서 내가 몇 명을 뽑을 거예요? R명을 뽑을 겁니다. 그럼 케이스 첫 번째, 그냥 손흥민과 황희찬을 모두 다 안 뽑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손흥민은 뽑고 황희찬 안 뽑고, 손흥민 안 뽑고 황희찬 뽑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 둘 다 뽑는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아래로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이 중에 몇 명을 뽑는다고? R명. 둘 다 안 뽑았기 때문에 남은 사람 중에 몇 명을 뽑아야 되죠? R명 뽑아야 돼. 남은 사람 몇 명? N-2명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R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면 얘는 끝. 이해되니? 두 번째, 여기는 몇 명을 뽑아야 됩니까? 한 명이 뽑혔으니까 R-1명 뽑아야 됩니다. 몇 명 중에서? N-2명 중에서 R-1명을 뽑아서 나열해야 돼. R-1명 다 해쳐모여. 네. R-1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야 돼? 손흥민이가 들어가야 돼. 들어갈 수 있는